안녕하세요, 박민수 원장입니다.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여름철에 체한 것 같고 간절히 굉장히 뻣뻣한 증상이 내 몸에 독이 되어서 1년 면역력을 해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름철에 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몸이 뻣뻣하게 아프고 여름 감기 같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. 그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증상이 여름철에 나타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? 식욕부진, 소화불량, 그리고 배가 아프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. 기침, 미열, 코막힘과 두통 등의 여름 감기 증상이 있고요. 현기증, 심장이 빨리 뛰고 또 식은땀이 막 납니다. 몸살이 심하고 온 간질간질 다 아프고 외경통이 유독 심해집니다. 과연 무슨 증상일까요? 자,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맞추셨을 것 같은데 바로 냉방병이죠.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의 49.8% 거의 절반이 이제 냉방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.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데 제가 잘 분석해보면 이게 근육의 문제, 소화기관의 문제, 호르몬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오시는데 잘 치료해보면 냉방병인 경우가 많았고 냉방병으로 생각하고 치료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냉방병은 신체가 여름철 기온, 그러니까 바깥이 여름이니까 당연히 여름철 기온에 적응해 있겠죠. 근데 냉방이 굉장히 세게 그리고 장시간 가동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. 자, 예를 들면 바깥은 여름이잖아요. 근데 안쪽이 너무 추워요. 겨울이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계거든요. 자율신경계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.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혼란이 옵니다. 자, 바깥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름에 갔다가 바로 또 겨울로 옵니다. 그럼 자율신경계가 이것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데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. 소화작용, 혈관작용, 그다음에 호흡작용, 호르몬작용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자, 먼저 이제 소화작용의 문제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소화불량이 오죠. 이런 소화불량이 오다 보니까 체한 증상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 부담을 주어서 장누수증후, 장내 세균수배 파괴가 일어납니다. 다 아시다시피 장은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이잖아요. 그래서 냉방병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이 1년 면역력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. 두 번째, 혈액순환이 안 돼요. 자율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인데 수축과 이완 작용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됨으로써 혈관 내에 만성염증이 쌓이고 혈액 내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호흡독이죠. 찬바람을 계속 오래 쐬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를 담당하는 데 가장 최전선에 있는 호흡기 정막이 건조하게 되고 손상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여름철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알레르기 비염, 아토피 피부염, 천식, 기관지염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1년의 호흡기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. 따라서 여름철 냉방병이야말로 우리 몸의 1년 면역력을 공격하는 매우 무서운 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냉방병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. 여름철에 냉방병을 잘 예방하지 못하면 겨울철, 가을철 면역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. 에어컨 가동 중에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서 보온에 유의합니다. 그래서 몸에 한기가 약간이라도 느껴지면 긴 소매 난방이나 가디건을 준비해뒀다가 걸칩니다. 조금 이제 따뜻하게 지내는 게 좋다는 거죠. 여름철 에어컨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실내 온도차를 5도씨 이상 낮추지 말고 평균 실내 온도를 25도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하고 조금 유사하게 가면 갈수록 냉방병의 위험이 적다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장시간 밀폐된 환경에서 오래 있는 것입니다. 2시간에 5분씩은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켜주어서 안쪽과 바깥쪽을 교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에어컨으로부터 나오는 찬 공기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냉방실 내에서 장기간 이제 근무할 때는 몸을 자꾸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. 특히 냉방병에 취약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해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에어컨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자리를 잠시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냉방병을 예방하는데 또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체온을 높이는 식사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 우리 신부 체온이 높아지면 냉방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.
새끼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거르지 않도록 먹는 게 중요하고요. 알맹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 6대 2대 2로 해야 되고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을 반드시 넣고 1g 이상의 칼슘 그리고 필수 비타민과 미량의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로컬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음식,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서 우리 고향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재배된 음식을 드시는 게 바람직하죠. 일본에서는 체온을 올리는 식재료로 과일, 견과류, 마늘, 파, 찹쌀, 갈치, 새우, 식초 등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채소와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냉방병을 막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채소와 과일에 있는 이 항산화 영양소가 혈액순환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달고 연한 음식보다는 쓰고 질기고 신맛의 음식이 체온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분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냉방병 때문에 오신 환자분들에게 미지근한 물을 하루 2리터를 반드시 마시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수분 섭취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 건조로 인해서 냉방병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. 우리가 물만 충분히 마셔도 냉방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. 아무리 덥더라도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, 수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여름철 너무 덥다고, 겨울철 너무 춥다고 방 안에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냉방병 그리고 난방병처럼 계절에 거스르는 문명병들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하하 동동 하시기 바라는데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여름철은 여름철답게, 겨울철은 겨울철답게 지낼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.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